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원인주입니다. 어제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으로 전반적으로 눌리는 장세가 연출됐는데 미증시 대비했을 때는 잘 버텨주는 움직임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추가 상승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0.44% 플러스권으로 869선, 870선 근처까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저PBR주가 오늘은 다시 또 눈치를 보면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0.22% 밀린 2651선입니다. 지수 양호한 모습이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지금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는 팔고 있습니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나타나는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기관이 이 시각 현재 1,400억 원 이상의 순매수 기록하면서 지수를 하단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개인이 1,000억 원 이상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메이저 주체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힘은 개인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1,000억 원 이상 순매수 개인 쪽으로 맞춰져 있고요. 기관이 400억 원, 외국인이 65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이슈 한번 볼까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안에서도 선별적인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상승세가 조금 더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엔캠 관련한 내용부터 체크해 보시죠. 지난해 12월부터 좀 정리해드렸던 내용인데 미국의 IRA 보조금 타고 싶으면 중국을 손절해라 라는 규정이 추가적으로 발표됐죠. 사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게 셀과 모듈 중국 거 쓰지 말라 였는데 여기에 분리막과 전해액이 갑자기 추가되면서 반사수의 기대감이 모아지는 종목 쪽으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흑연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전해질, 첨가제 등 관련 기업들 나와 있습니다만 시세 탄력이 조금 더 집중되는 쪽은 전해액 쪽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역사상 신고가 엔캠과 솔브레인 홀딩스 기록을 했고요. KOTC 시장에 상장돼 있는 동화 일렉트로라이트도 급등의 급등을 요즘 거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상승세가 전반적으로 좀 퍼져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요. 장비주까지도 오늘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안에서 테슬라의 급락과는 대조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2차 전지 배터리 바닥을 잡은 것인지 잠시 후에 투자 포인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주의 흐름 볼까요? 나노신 소재가 17%의 급등세. 사실 이 2차 전지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초전도체 테마라고 보셔야겠죠.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9%의 강세인데 원하는 종목들이 여기에 들어있지는 않네요. 삼성전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사회를 열고 정기주총회 상정 안건을 논의했는데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됐습니다. 이 안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사회이사에 금융 전문가와 로봇 전문가를 선임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그만큼 삼성그룹에서 로봇의 더 진심임을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기주주총회는 3월 20일 개최 예정입니다. 자, 로봇의 시세 보겠습니다. 어제 이 소식이 오전에 좀 전해지면서 어제 로봇주의 강세가 있었는데 오늘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익 THK 6%의 강세고요. 로봇 테마주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도 다른 테마주가 좀 엮여 있어서 볼만한 기업이 잘 잡히진 않고 있네요. 지금 로봇 안에서도 삼성의 지분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 특히 이제 부품주 위주의 강세가 최근 두드러졌습니다. 로봇주도 시간이 되면 투자 포인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어 탑10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신성 델타테크, 엔캠, 패시브 자금 유입 지속되고 있습니다. MSCI 5월에 편입 가능성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점도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전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거래소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HLB 그룹주의 급등세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페스아카는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반도체, 특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테마주들이 동반해서 오늘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떨어졌는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쪽의 테마주들의 강세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반도체는 여전히 강할 수 있을지도 투자 포인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 조회수 탑10도 나와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시장 순환매가 빠르게 돌기 때문에 대안으로 볼 수 있는 게 무엇인가의 관점에서 하이브와 JYP 엔터를 꼽고 있고요. 자, 그 밖에 실리콘2 어제 장 마치고 시간외 거래에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급등으로 화답을 해주고 있는데 많은 증권사에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거나 긍정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도 이제 볼 때가 된 건지 궁금해지는 시점이고요. 그 밖에 뭐 여러 가지 볼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투자 포인트 받겠습니다. 예, 오늘은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볼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수는 뭔가 재미없어 보이는데 테마주의 움직임 보면 와, 이렇게 재미있게 움직일 수 있다 싶을 정도의 시세가 나오고 네. 있는데요. 탑10 종목에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엔캠, 신성델타테크. 색깔하고 똑같네요. 그러네요. 예, 화려하죠. 잠시 후에 이 관련 기업들 체크받도록 하고요. 일단 시장의 중심을 잡고 있는 건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 내일 아침이죠. 우리 시간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증시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시총 3위까지 올라갔죠. 네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에 따라서 증시 전체가 울고 웃을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됩니다. 옵션 영향으로 위로 11%, 아래로 11%다 열려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데 체크 포인트 어떻게 잡아주시겠어요? 일단 이렇게 시작할게요. 네.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왜요? 종목들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제가 방송에 나와서 항상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어떤 예.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제일 하단의 종목, 업종, 시장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가 강합니다. 강하죠? 근데 왜일까? 왜일까? 물론 이슈가 발생되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 이전에 시장으로 해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한 가지 까먹고 있는 게 있어요. 작년 11월 달부터 네. 지금처럼 계속 개별 종목 장세였다라는 거. 근데 그 근거를 제가 이 방송에서 돈된 뉴스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전에 돈된 뉴스였죠? 말씀했지만 공매도 금지. 그렇죠. 공매도 금지가 됐기 때문에 굳이 시장을 올려서 종목을 띄우는 게 아니라 그냥 공매도 금지가 됐기 때문에 종목만 잘 띄우면은 수익이 많이 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3대장 엔캠, 에브리봇, 제주반도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모건스탠리가 지분을 줄였다는 뉴스는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이런 대전제 아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반도체 같은 이런 이슈도 같이 움직인다라고 봐요. 오늘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 악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그네틱스라든지 그리고 네페스아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가는 이유가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 금지 이꼬르 이런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네페스아크가
굉장히 급하게 달리는데 네네. 뭐 굳이 이유를 찾자면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미 시장에 노출이 돼가지고 제가 좀 컨닝을 하고 좀 말씀드릴게요. 해주세요. 컨닝해서 말씀드릴 건데 아침에 뉴스가 나왔는데 뭐 네페삭 같은 게 어떻게 뉴스가 좀 나왔냐면은 잠시만요. 이거 바로 언급을 드릴게요. 이거는 요게 이제 유로모픽. 그거 지난 16일에 공개됐던 내용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내용으로 오늘 다시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범용 인공지능 개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그 얘기했잖아요. 네. 인간에다가 칩을 장착해가지고 생각으로 뇌에 칩을 심어서. 그렇죠. 그 관련돼가지고 네페스크가 그래서 간다라고 봐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이 기업이? NPU. NPU. 네, 그런 거 연관성이 있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로모픽 결국 NPU 반도체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페스 아크도 움직이지만은 조용히 현재 네페스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페스 맞아요. 네, 두 개가 같이 세트죠, 움직이잖아요. 사실은. 같이 움직이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이제 후공정을 담당하는 게 삼성전자 쪽으로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을 담당하는 기업이 누구냐? 네페스 아크. 그러니까 만들기 나름이에요. 만들기 나름. 근데 이건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시장이 후행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네페스아크가 오늘 빵 이렇게 뜬 거죠. 그러니까 네페스아크가 뜬 이유는 그렇게 보시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얘기가 지나갔고 이제 SK 하이닉스 HBM3 양산 요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3월 달에 양산한다 그러죠. 다른 기업들은 이제 3월 달에 테스트를 한다 그러는데 이 기업은 양산한다 그래요. 빨라요, 확실히. 그쵸, 제일 확실히 빠른 것 빨라요. 같아요, HBM은. 이미 1월 달에 콜 테스트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그 품질 테스트는 통과했죠. 그렇죠. HBM3 이 개발할 때 엔비디아하고 실리콘밸리 이미 개발을 둘이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제가 더 크다고 보고 그다음에 1월 달에 이미 컬 테스트가 끝났고 이제 3월 달에 양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끝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이디어를 확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요? 수율. 최근에 와서 MUF 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수율도 좀 봐야 되는데 요것도 죄송합니다. 제가 내용을 외우질 못해가지고 제가 컨닝을 하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몰디드 언더필, MUF. 그렇죠. 몰디드 언더필. 그러니까 완전히 몰딩해서 그 패키징 하게 되는 거죠. 덮어버리게 되는 거죠. 단수가 커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결국 수율과 연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디램이 지금 현재 수율이 한 90%가 나오는데 H밴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가 나옵니다. 70%가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5세대, 6세대로 가게 되면서 단수가 높아지게 되고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의 수율이 나오게 된다면 물론 수익이 나겠지만은 중요한 건 이 나머지 이제 분량이 나온 30%, 40% 이것도 가격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율에 대해서 문제를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MUF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식들이 몰디드, 언더필 방식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반도체 공정에서 기존 반도체 공정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검사 장비, 계측 장비, 테스트 소켓. 요게 상당히 좀 중요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사 장비, 계측 장비, 테스트 소켓. 네, 검사 장비, 잘 만들어졌는지 장비? 확인하는 그렇죠. 테스트 일회용품이나 네네. 장비 쪽. 네. 그래서 최근에 테크윙이 잘 간 이유가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검사 장비. 아, 그래요? 네네. 그렇군요. 어제도 좀 괜찮았죠, 그렇죠. 테크윙이.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어요. 여자친구 하나 쓸 땐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나만 모를 뿐. 나만 모를 뿐 이유는 다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검사 장비는 이제 테크윙 쪽으로 보시면 되고 테크윙. 계측 장비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그렇죠. 어제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테스트 소켓. 요게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보게 되면 ISC, SKC가 ISC 인수를 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쪽으로 보게 되면은 TFE 이쪽을 봐야 되는데 이제 TFE 쪽 같은 경우에 이제 계속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점유율 확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플러스 하나 신뢰성, QRT. 그러니까 제가 수율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불량이 발생되는 원인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QRT 같은 경우는 정품에서 불량을 걸러내는 게 아니라 불량에서 불량을 원인이 뭔지를 걸러내는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초미세가 진행이 되고 반도체가 조금 더 고성능을 가게 되면서 알 수 없는 불량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검사 장비를 만들고 검사를 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QRT 같은 경우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결론은 뭐냐? 앞으로는 후공정이 더 중요해진다.
네페사크도 아까 조금 전에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이었잖아요. 예. 후공정이 앞으로 계속해서 중요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후공정이군요. 네네. MUF, 몰디드 언더필이라는 게 네네. 하이닉스 HBM 3세대부터 적용을 네. 하고 지금 삼성도 사실 도입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 아직은, 관련돼 가지고 오늘 예. 시그네틱스가 또 급등 나온 이유가 그거고요. 오로스는 휘연나를 네, 테스트하는 맞습니다. 휘연지 아니연지. 장비 만드는 회사. MUF는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거예요. HBM은 D램을 막 적층으로 쫙쫙쫙쫙 쌓잖아요. 그쵸. 근데 쌓으려면 이걸 이어야 되는데 구멍을 뽕 뚫어서 거기에 구리막대 넣어서 그 작업을 하는 게 한미반도체 쪽의 TSB 장비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이사이에 이제 틈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쪽에 막 뭐 넣는 게 네네. MUF인데 그래서 이제 꽉 조여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MUF는 사실 지금 말씀 주신 계측 장비랑 이쪽은 네네. 아니고 뭐 원팩 등 다른 테마주가 형성돼 있긴 한데 그보다는 잘 만들어졌는지 테스트 쪽이 더 좋다고 네네. 보시는 거군요. 네, 그쪽 좋게 보고 있고 오늘 시그네틱스가 예. 말씀하셨죠. MUF 관련돼 가지고 오늘 급등 맞아요. 나오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것들이고요. 시장은 빨라요. 예, 지금 이쪽은 사실은 테마주. 예, 움직임이 조금 더 가깝기 때문에 앞으로 후공정의 중요성이 부각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좀 결국은 추려주셨습니다. 수율 문제 때문에. 수율. 예, 잘 만들어내도 그러니까 막 찍어낸다고 문제가 네, 아니라 찍어내서 쓸만한 게 많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지금 사실 수요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직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을 하는데 그리고 약간 오늘 뭐 좋은 얘기하면서 약간 그 찬물 껴있기 싫은 다음에 얘기하는데 삼성전자가 약간 엔비디아 쪽하고 트러블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요게 네. 이제 양산 먼저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직 네네. 삼성전자 얘기가 없어서 삼성전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삼성전자는 마이크론하고 3월 달부터 퀄 테스트해요. 네. 마이크론과 네. 확실히 마이크론 쪽의 틈새를 노리는 모양입니다. 예. 그리고 HBM은 이제 헬스가 조금 전에 우리가 브리핑 나눴듯이 이미 예.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들이고요. 삼성이 좀 많이 좀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제가 개장 때 잠시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 HBM이 CXL이라는 이제 모델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은 HBM이나 CXL이랑 똑같다라고 보는 게 예.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용량 처리 이 개념도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HBM 쪽 같은 경우 주도권을 완전히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우회적으로 지금 CXL 쪽으로 간다라고 보는데 아하, HBM과 CXL이 차이가 뭐냐면은 속도와 용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HBM은 왕복 4차선 도로인데 시속 200km까지 아우토반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BM은 속도에 좀 중점을 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CXL은 왕복 4차선이 아니라 왕복 8차선까지 늘렸는데 제한 속도가 110km인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BM에서 좀 주도권을 뺏기다 보니까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우회적으로 CXL 쪽으로 가파르게 빨리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적용처가 조금 다르긴 한데 HBM은 말 그대로 메모리 반도체고 CXL은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아우르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 중앙 제어 이런 개념이죠. 맞아요. 기술 서로 호환을 빨리빨리 시켜주고. 맞아요, 맞아요. 네. 왔다 갔다 데이터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는. 근데 그게 D램이 병렬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SSD 컨트롤러랑 SSD랑 비슷해요 개념이 CXL이. 그러니까 그 SSD 같은 경우에는 SSD 컨트롤러가 있고 낸드가 이렇게 연결돼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그 CXL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D램 컨트롤러가 있고 D램이 이렇게 병렬로 계속 연결이 돼 있다 보시면 얼굴 될 것 같아요. 쪽으로 가까이 해주세요. 아, 화면 안 잡혀요. 예, 예. 죄송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D램, CXL이 안에 D램이 병렬식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고 여기에 컨트롤러가 있고 이게 네. CXL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SSD와 똑같은 개념인데 SSD 같은 경우는 SSD 컨트롤러가 있고 낸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SSD하고 CXL은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관련해서 테마주 토픽은 뭐라고 보세요? CXL은? CXL이요? CXL 같은 경우는 뭐 기존에 D램 보셔도 될 것 같아요. D램? 네. D램 보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솔직히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요. D램, 그래요? 항상 제가 신상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근데 오늘도 좀 욕심을 냈는데 CXL은 신상이 잘 안 보이네요. CXL은 지금 개발 단계고 아직 적용은 안 되고 있습니다. 네네. HBM은 양산에 들어간 거고 차이는 있습니다. CXL 지금 시장에서 연결되어 있는 테마주들은
아직 실체는 모호하다. 뭐 이 정도로.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디램 소부장 쪽으로 보셔도 무방하다 봐요. 아직까지는. 디램. 예. 왜냐하면 앞으로 신상은 또 시장이 결정해 줄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빨리 체크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디램 타픽은 뭐예요? 디램 타픽이요? 디램 타픽 같은 경우는 이오 테크닉스. 이오 테크닉스. 근데 이게 예. 디본더 장비하고 이쪽에서 HBM 쪽이라 봐야 되는데 뭐 HBM 어쨌든 디램이잖아요. 예. 이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이오 테크닉스 대장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삼성전자도 써야 되고 TSMC도 1차 벤더로 좀 1차 벤더로서 지위가 확고히 이제 다져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출도 다면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많은 종목들 있죠. 많은 종목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이오 테크닉스를 관심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 지속적으로 긍정 평가 주고 계십니다. 반도체는 워낙 이제 분야가 많아서 네네. 시작하니까 시간이 훅 갔어요. 빠르게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엔캠과 신성 델타테크의 네네. 연결고리 뭘까요? 패시브라는 점. 오늘 아침에 당잠사에도 사실 체크해 드렸습니다. 5월 MSCI 편입 후보군 중에 하나인데 시가총액 커들이 이제 5조 원이라고 이야기가 되죠. 엔캠은 넘었고 그 다음이 HD 현대 일렉트릭 어제 그래서 역사상 신고가 가기도 했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아마 여기서 이게 어제 종가 기준이라서 좀 더 올라가긴 했을 네네. 겁니다. 아, 특이해요. 사실 이 패시브 자금, 속된 네. 표현으로 패시브가 낳은 괴물에서 페낫괴의 시세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어디가 상단인지 몰라요. 근데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해 주시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게 엔캠하고 신성 델타테크는 예.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들어갔다가 나중에 편출되는 그런 또 비운을 맞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요? 예전에 지금 생각하는 종목이 신라젠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신라젠도 예전에 2017년도에 방송 가면은 신라젠 얘기밖에 안 했었거든요. 매일매일 가서 재미를 들었어요. 근데 그 종목도 들어갔다가 결국 예. 소리 소문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엔캠하고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드롬 현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신드롬. 초전도체 신드롬, 그리고 엔캠 같은 경우는 뭐 전에 얘기한 핑계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드롬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엔캠 같은 경우는 이번에 며칠 전에 상한가 나왔잖아요. 굳이 이런 자리에 상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고점이라 생각을 했는데 요게 있었네요. 요걸 생각 못했네요. 이거 모르셨어요? 네, 요거 전혀 생각 못했어요. 3월, 5월달, 7월, 9월달 있는데 예. 이게 사람이 더 보고 아직 싶으면 본다고 이걸 그렇지 생각 않았어요. 못했어요. 아니 2월 발표도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아직 그 2월 리밸런싱도 진행 안 그러니까요. 됐는데 이렇게 빨라요 시장이. 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후보군으로 뭐 현대로템도 있고 이제 네. 두산 로보틱스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두산 로보는 유동 시총 부족인데 좀 네. 더 올라가면 네네. 가능권. 후보군에 있던데 만약에 여기 편입 후보군에서 예. 찍어 본다라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HPSP, 현대로템,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 네, 이렇게 좀 보고 최근에 로봇 사실 또 관심이 생겨가지고 예. 그래서 로봇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로봇은 유동 시총 좀 부족해서 네네. 후보군이 되는 쪽이 두산 로보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네. 두 개입니다. 요거까지 체크해 드립니다. 와 시간이 제가 말이 좀 많나요? 예, 금방 가네요. 금방 가요. 아, 다음 것도 해야 되는데 다음 내용은 다음 출연하셨을 때 듣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그때도 이슈가 됐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